어머님, 이제 혼자 사시긴 힘드시죠? 며느리 수진이가 건넨 그 한마디가 저를 72년 살아온 이 집에서 지워버릴 줄은 몰랐습니다. 제 이름은 박영순입니다. 올해 72, 남편과 사별한 지 5년째입니다. 아들 민수와 며느리 수진이는 차로 20분 거리에 살고 일주일에 두세 번 들르곤 했습니다. 저는 이 동네에서 30년을 살았고 평범한 노년이었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나가려는데 도어락에서 삐삐 소리가 났습니다. 배터리가 부족하다는 표시였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배터리를 갈아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민수가 들어오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니, 도어락이 오래돼서 고장날 수도 있대요. 제가 새 걸로 교체해드릴게요. 배터리만 갈면 되는데? 요즘 도어락은 출입 기록도 남고 안전해요. 어머니 혼자 사시니까 더 좋잖아요. 다음 날 민수는 업체 직원을 데려왔습니다. 30분 만에 새 도어락이 달렸습니다. 저는 민수가 효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까지는요. 그로부터 일주일 뒤였습니다. 저는 통장 정리를 하러 은행에 갔습니다. 창구 직원이 잔액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2,340만 원. 저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분명 지난달에 확인했을 때는 2,500만 원 정도였는데 말입니다. 제가 뭘 샀나 싶어 기억을 더듬었지만 큰 지출은 없었습니다. 혹시 제가 돈을 찾은 적이 있나요? 지난주 금요일에 50만 원, 이번 주 화요일에 100만 원 출금되셨네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는 복지관에서 요가를 했고 화요일에는 집에 있었습니다. 은행에 간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직접 찾은 건가요? 위임 출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위임? 저는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직원은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제 도장과 신분증 사본으로 다른 사람이 대신 찾아갈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더 혼란스러웠습니다. 제 도장은 집 서랍에 있었고 신분증은 제 지갑 안에 있었습니다. 혹시 가족분이 대신 찾아가신 거 아닐까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민수나 수진이가 제 도장을 쓸 일은 없었습니다. 제가 허락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제 돈이 빠져나간 걸까요? 집에 돌아와 서랍을 열었습니다. 도장 케이스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저는 케이스를 열어보았습니다. 도장도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케이스 안쪽에 희미하게 붉은 잉크 자국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최근에 도장을 쓴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잉크가 묻어 있을까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불안한 예감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제가 깜빡한 걸 수도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수진이가 저녁 반찬을 들고 왔습니다. 어머님, 오늘 병원 다녀오셨어요? 아니, 안 갔는데? 어머님, 요즘 약 잘 드세요? 제가 챙겨드릴게요. 수진이는 부엌 선반에서 약 봉투를 꺼냈습니다. 저는 그 약 봉투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수진이는 약을 한 알 꺼내 물과 함께 건넸습니다. 이게 뭔데? 혈압약이요? 요즘 어머님 혈압이 높으시대요? 나 혈압약 안 먹는다. 어머님, 지난주에 병원 가셨잖아요? 의사 선생님이 드시라고 하셨어요? 저는 지난주에 병원에 간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수진이는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제가 잊어버린 걸까요? 아니면 수진이가 착각한 걸까요? 나 병원 안 갔어. 어머님, 본인이 뭘 하셨는지도 기억 못 하시잖아요? 약 드세요?
저는 약을 받아들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먹지는 않았습니다. 수진이가 돌아간 뒤 저는 약 봉투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봉투에는 병원 이름과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사랑병원 2024년 10월 15일. 저는 그날 집에 있었습니다. 분명히 기억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은 친구 정수기와 전화 통화를 오래 했던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휴대폰 통화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10월 15일 오후 2시 30분, 정수기와 43분 통화. 병원에 갔다면 통화를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수진이는 제가 병원에 갔다고 했을까요? 다음 날 아침 민수가 왔습니다. 어머니, 요즘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수진이 말로는 요즘 자꾸 깜빡하신대요. 병원도 가신 걸 잊으시고. 나 병원 안 갔어. 어머니, 요즘 어르신들 인지 능력 떨어지면 큰일 나요. 치매 조심하셔야 해요. 치매. 그 단어가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는 치매가 아니었습니다. 기억력도 멀쩡했습니다. 그런데 왜 아들이 저를 그렇게 몰아가는 걸까요? 민수야, 나 정신 멀쩡해. 어머니, 제 말 좀 들으세요. 요즘 혼자 사시니까 위험해요. 통장이랑 도장 같은 거 제가 관리해 드릴게요. 왜? 어머니 깜빡하시면 큰일 나잖아요. 보이스피싱 같은 것도 조심하셔야 하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민수는 제 침묵을 동의로 받아들인 듯 했습니다. 며칠 뒤 수진이가 다시 왔습니다. 이번에는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은행 거래 정리했어요? 앞으로 제가 관리해 드릴게요. 내가 할 수 있어. 어머님, 요즘 제대로 판단도 못 하시잖아요? 저희가 관리해 드려야죠. 수진이는 제 도장 케이스를 가져갔습니다. 저는 말리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제가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수진이가 나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저를 도와주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왜인지 속이 불편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통장에서 빠져나간 돈, 제가 받은 적 없는 약 가져간 도장 케이스. 이 모든 것이 우연일까요? 아니면 뭔가 숨겨진 의도가 있는 걸까요? 다음 날 저는 약국에 갔습니다. 수진이가 두고 간 약 봉투를 들고 말입니다. 사장님, 이 약 좀 봐주세요. 약국 사장은 약을 확인하더니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어머님, 이거 혈압약 아닌데요? 뭔데요? 수면제예요. 그것도 꽤 강한 거.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수진이는 분명 혈압약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수면제라니. 그리고 어머님, 이 약 봉투 사랑병원 도장이 찍혀 있긴 한데 처방전 번호가 없어요. 정식 처방이 아닌 것 같은데요.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가짜 약 봉투, 가짜 처방. 누군가 의도적으로 저를 속인 것이었습니다. 혹시 사랑병원에 전화해 주실 수 있나요? 약국 사장은 친절하게 병원에 전화를 걸어 주었습니다. 통화가 끝난 뒤 사장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사랑병원에서 확인했는데요. 어머님 명의로 최근 6개월간 처방된 기록이 없대요. 그 순간 저는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이상해진 게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저를 이상하게 보이도록 만들고 있었습니다. 통장에서 빠진 돈, 가짜 약, 깜빡하신다는 말들. 이 모든 것이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문득 새로 단 도어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민수가 기록이 남아서 안전하다고 했던 그 도어락.
저는 설명서를 꺼내 읽어보았습니다. 출입 기록 확인 방법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도어락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 최근 출입 기록이 떴습니다. 10월 18일 오전 10시 32분 출입. 10월 18일 오후 2시 15분 출입. 10월 20일 오전 11시 20분 출입. 저는 10월 18일 오전 10시에 복지관에 갔었습니다. 오후 내내 집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후 2시 15분에 누군가 이 집에 들어왔다는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은 제가 집에 없던 날이었습니다. 10월 20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그날 하루 종일 친구 집에 있었습니다. 그날도 제가 집에 없던 날이었습니다. 누군가 제가 없을 때 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제 도장을 썼고 제 통장에서 돈을 빼냈고 가짜 약 봉투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저를 깜빡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은행 VIP 창구 직원 이미선 씨의 번호를 찾았습니다. 이미선 씨는 제가 이 동네에 처음 이사 왔을 때부터 알고 지낸 사람이었습니다. 20년 넘게 같은 은행에서 일했고 남편 장례 때도 제 일을 도와준 사람이었습니다. 저를 잘 알았습니다. 전화가 연결되었습니다. 미선 씨, 나 박영순인데.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미선 씨, 내 통장 기록 좀 자세히 확인해 줄 수 있어? 누가 내 돈을 빼간 것 같아. 이미선 씨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혹시 내일 은행으로 오실 수 있으세요? 제가 자세히 확인해 드릴게요. 응, 내일 갈게. 전화를 끊은 뒤 저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은행에서 받아온 통장 정리 봉투가 있었습니다. 저는 봉투를 꺼내 열어보았습니다. 안에는 거래 내역서와 함께 작은 메모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3차 출금 완료. 누군가 손으로 쓴 메모였습니다. 저는 그 메모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누가 이 메모를 써서 이 봉투에 넣었을까요? 저는 메모지를 책상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노트를 한 권 꺼냈습니다. 오늘부터 모든 것을 기록하기로 했습니다. 약국 사장이 해준 말, 도어락 출입 기록, 통장에서 빠진 돈. 제 기억이 흐릿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저는 기록으로 증명할 것입니다. 저는 노트 첫 페이지에 날짜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한 줄을 적었습니다. 나는 당하지 않는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이미선 씨를 만나기로 한 시간은 오전 10시였습니다. 은행 문을 열고 들어서니 이미선 씨가 VIP 창구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쪽으로 앉으세요. 이미선 씨는 저를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문을 닫고 저희 둘만 남았습니다. 이미선 씨는 컴퓨터 화면을 켰습니다. 어머님, 통장 거래 내역 확인해 봤어요. 말씀하신 대로 최근 3개월간 위임 출금이 총 7차례 있었어요. 7번이나? 네, 총액은 450만 원입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450만 원. 제가 모르는 사이에 그만큼의 돈이 빠져나갔다는 것이었습니다. 언제 찾아갔는지 알 수 있어요? 이미선 씨는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출금 날짜가 쭉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9월 5일, 9월 12일, 9월 19일, 9월 26일 매주 목요일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요일은 제가 복지관에서 요가를 하는 날이었습니다.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빠짐없이 갔었습니다. 그 시간에 누군가 은행에서 제 돈을 찾아갔다는 것이었습니다. 금액도 보세요.
50만 원, 50만 원, 70만 원, 80만 원 일정한 패턴은 아닌데 한 번에 100만 원을 넘기지는 않았어요. 왜 100만 원을 안 넘겼을까요? 100만 원 이상은 본인 확인이 더 까다로워요. 신분증 사본만으로는 안 되고 추가 서류가 필요하거든요. 아마 그걸 피하려고 한 것 같아요. 이미선 씨의 설명을 듣는 동안 저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누군가 매우 계획적으로 제 돈을 빼내고 있었습니다. 요일을 정해놓고 금액을 조절하며 흔적을 최소화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 이상한 게 하나 더 있어요. 뭔데요? 출금된 돈이 어디로 갔는지 확인해 봤는데요. 위임 출금으로 현금을 찾아간 뒤 며칠 뒤에 같은 이름 계좌로 쪼개서 입금한 흔적이 잡혀요. 그것도 같은 패턴으로요. 다른 계좌? 이미선 씨는 화면을 다시 넘겼습니다. 거래 내역이 나타났습니다. 수취인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김태훈. 이 사람 아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김태훈이라는 이름은 처음 들어봤습니다. 이 계좌로 어머님 돈이 들어간 게 확인돼요. 그것도 출금된 지 23일 뒤에요. 그럼 이 사람이 범인인가요? 이미선 씨는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 수취인 계좌 다른 어르신 거래에서도 본 적 있어요.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다른 어르신. 그 말은 제가 유일한 피해자가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몇 명이나 되나요? 제가 직접 확인한 건 2분이에요. 하지만 더 있을 수도 있어요. 이미선 씨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어머님, 이건 단순히 가족 간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누군가 조직적으로 어르신들 재산을 빼내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조직적. 그 단어가 제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민수와 수진이만의 일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누군가 그들을 도와주고 있었고 그 누군가는 저뿐만 아니라 다른 어르신들도 상대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속은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노려진 것이었습니다. 미선 씨, 나 어떡하면 좋아요? 일단 기록을 남기세요. 모든 걸 증거로 남겨야 해요. 어머님이 기억하시는 모든 것, 의심스러운 모든 것을 적으세요. 그리고 앞으로 일어나는 일들도 전부 기록하세요. 이미선 씨는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어머님 기억 대신 기록하세요. 그게 어머님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선 씨는 거래 내역서를 출력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가방 깊숙이 넣었습니다. 은행을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마음속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누가 김태훈인지, 민수와 수진이가 왜 이런 짓을 하는지, 어떻게 제 도장과 신분증을 쓴 건지, 이 모든 것을 밝혀내야 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이미선 씨가 말한 대로 모든 것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9월 5일, 10월 24일, 총 7회 위임 출금, 450만 원. 수취인 김태훈. 다른 어르신들도 피해. 적다 보니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지금은 증거를 모을 때였습니다. 그날 오후 수진이가 왔습니다. 반찬을 들고 환하게 웃으며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오늘 미역국 끓였어요? 드세요? 고마워. 저는 평소처럼 대답했습니다. 수진이는 부엌으로 가서 반찬을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거실로 나와 앉았습니다. 어머님, 요즘 좀 어때요? 약 잘 드세요? 응. 다행이다. 요즘 어머님 건강이 걱정돼서요? 수진이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표정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저는 수진이를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수진아, 요즘 민수는 어때? 오빠요? 바빠요? 요즘 일이 많대요? 무슨 일? 잘 모르겠어요? 투자 관련된 일인 것 같은데. 투자. 그 단어가 귀에 걸렸습니다. 혹시 민수가 투자에 실패해서 돈이 필요한 걸까요? 그래서 제 돈에 손을 댄 걸까요? 민수가 요즘 돈이 필요한가? 수진이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그리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지만 그 짧은 머뭇거림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민수는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수진이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돌아간 뒤 저는 다시 노트를 펼쳤습니다. 민수 투자 실패? 돈 필요? 수진 거짓말하는 순간 머뭇거림.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생활했습니다. 복지관에 가고 장을 보고 친구를 만났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모든 것을 관찰하고 기록했습니다. 민수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말에 같이 저녁 먹어요. 그래, 어머니 좋아하시는 갈비찜 먹으러 가요. 토요일 저녁 민수와 수진이가 저를 데리러 왔습니다. 식당으로 가는 차 안에서 민수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혼자 계시니까 불편하시죠? 괜찮아. 수진이랑 얘기했는데요. 어머니 요양원 알아봤어요.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요양원. 왜 요양원? 어머니, 요즘 기억도 가물가물하시고 혼자 계시면 위험해요. 좋은 곳 알아봤어요. 시설도 좋고 친구들도 많대요. 나 요양원 안 가. 어머니, 우리가 어머니 생각해서 하는 말이에요. 수진이도 거들었습니다. 어머님, 요즘 어르신들 요양원 많이 가세요? 거기서 더 편하시대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요양원. 그들은 저를 요양원에 보내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 통장, 제 집, 제 모든 것이 그들 손에 들어갈 것입니다. 식당에 도착했습니다. 갈비찜이 나왔지만 저는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민수는 계속 말했습니다. 어머니 다음 주에 요양원 견학 가봐요. 한 번만 보세요. 생각해 볼게. 저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민수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절대 요양원에 가지 않겠다고. 그 전에 이 모든 것을 밝혀내겠다고. 집에 돌아와 저는 이미선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선 씨, 나야. 민수가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해. 어머님, 그거 위험해요. 요양원 가시면 모든 재산 관리가 보호자 손으로 넘어가요. 나도 알아. 그래서 그 전에 끝내야 해. 어떻게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덫을 놓을 거야. 더지요? 내가 뭔가 큰 재산 정리를 할 것처럼 보이게 만들 거야. 그럼 그 사람들이 움직일 거 아냐? 그때 증거를 잡는 거지. 이미선 씨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위험할 수도 있어요. 괜찮아. 나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 없어. 그럼 제가 도와드릴게요. 어떻게 하실 건데요? 저는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가짜 정보를 흘릴 것입니다. 제가 정기예금을 해지하고 큰 돈을 인출할 거라는 이야기를요. 그럼 민수와 수진이 그리고 김태훈이 움직일 것입니다. 서류를 준비하고 그들은 만날 것입니다. 그 순간을 잡아야 했습니다. 미선 씨, 그 사람들이 언제 어디서 만날지 알 수 있을까? 어머님이 정보를 흘리시면 아마 빠르게 움직일 거예요. 일주일 안에요. 그럼 그때까지 준비해야겠네. 이틀 뒤
저는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나 정기예금 해지하려고. 왜요? 갑자기? 친구 정수기가 안전한 예금 상품으로 갈아타라고 했어. 이자가 더 높다고 하더라고. 어머니 괜히 옮기시면 수수료만 나가요. 아니야, 정수기가 직접 해봤대. 다음 주에 은행 갈 거야.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미끼 정보 투하 완료. 이틀 뒤 수진이가 왔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왔습니다. 어머님, 정기예금 해지하신다고요? 응, 어머님, 그거 제가 대신 처리해드릴까? 어머님 직접 가시면 복잡하시잖아요? 괜찮아. 내가 할 수 있어. 어머님, 서류도 많고 절차도 까다로워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수진이는 계속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수진이는 아쉬운 표정을 지으며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휴대폰을 들고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미선 씨가 알려준 대로 휴대폰 녹음 기능을 켰습니다. 민수에게서 전화가 올 것 같았습니다. 밤 10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민수였습니다. 저는 녹음 버튼을 누르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왜? 어머니 정기예금 해지하시면 세금 많이 나와요. 그냥 두세요. 아니야, 나 해지할 거야. 민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어머니 그럼 제가 대신 처리할게요. 어머니 건강도 안 좋으시고. 나 건강 멀쩡해. 어머니 제 말 좀 들으세요. 이번 주 안에 처리해야 해요. 왜 이번 주? 민수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아무튼 빨리 해야 해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녹음을 멈추고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이번 주 안에 그 말이 모든 것을 증명했습니다. 민수는 급했습니다. 무언가 절박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다음 날 이미선 씨에게 녹음 파일을 보냈습니다. 이미선 씨는 즉시 답장을 보냈습니다. 어머님, 이제 곧 움직일 거예요. 준비하세요. 이틀 뒤 저는 동네 카페에서 친구 정수기와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있는데 카페 밖에서 민수가 보였습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수진이와 함께 있었고 그 옆에 낯선 남자가 한 명 더 있었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그들은 카페 근처 벤치에 앉았습니다. 저는 정수기에게 작게 말했습니다. 정수가 저기 좀 봐. 저 사람들. 정수기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누구? 내 아들이랑 며느리.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화장실로 가지 않고 카페 뒷문으로 나갔습니다. 건물 모퉁이에 숨어서 녹음 기능을 켜두고 그들을 지켜봤습니다. 민수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낯선 남자에게 건넸습니다. 남자는 봉투를 받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진이가 뭔가 말했습니다. 휴대폰 녹음이 켜져 있었습니다. 남자가 말했습니다. 이번 주 안에 처리하면 되죠?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네, 빨리 부탁드립니다. 어머니 위임장이랑 인감 여기 다 있어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위임장, 인감, 제가 준 적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남자가 다시 말했습니다. 수수료는 전처럼 20%로 하면 되죠? 네, 김 선생님. 잘 부탁드립니다. 김 선생. 그가 바로 김태훈이었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계속되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카페 입구 위쪽에 붙은 CCTV 스티커를 봤습니다.
24시간 녹화 중. 천장 카메라가 벤치 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5분 뒤 그들은 헤어졌습니다. 김태우는 서류 봉투를 들고 사라졌고 민수와 수진이는 반대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카페로 돌아와 정수기에게 말했습니다. 정수가 미안한데 먼저 갈게. 왜? 괜찮아? 응, 급한 일이 생겼어. 집에 돌아와 저는 이미선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선 씨 잡았어.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증거. 녹음도 있고 CCTV도 있어. 이제 끝낼 수 있어. 이미선 씨는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대단하세요. 이제 뭐 하실 거예요? 대면할 거야. 하지만 그 전에 한 가지 더 확인해야 해. 뭔데요? 김태훈이 서류를 처리하기 전에 막아야 해. 민수가 말했잖아. 이번 주 안에 끝낸다고. 그 전에 끝내야 해. 저는 노트 마지막 페이지에 적었습니다. 덧 회수 완료. 이번 주 안에 마무리한다. 월요일 아침 저는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오늘 저녁에 집에 올 수 있어? 할 얘기가 있어. 무슨 일이세요? 정기예금 해지하는 거 내가 대신 해줬으면 좋겠어. 민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기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알겠어요, 어머니. 오늘 저녁에 갈게요. 전화를 끊고 저는 이미선 씨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저녁 7시 우리 집. 이미선 씨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준비됐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저는 거실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녹음 파일이 저장된 휴대폰, 은행 거래 내역서, 약 봉투, 도어락 출입 기록을 꺼내 테이블 위에 가지런히 놓았습니다. 그리고 노트를 펼쳤습니다. 지난 몇 주간 적어온 모든 기록이 거기 있었습니다. 오후 6시 50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민수와 수진이었습니다. 어머니 왔어요? 들어와. 민수와 수진이는 거실로 들어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는 그들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서류를 받기 전 저는 그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봤습니다. 이 집에서 가장 조용한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니, 정기예금 해지서를 가져왔어요. 여기 사인만 하시면 돼요. 민수는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수진이가 펜을 건넸습니다. 저는 서류를 받지 않았습니다. 민수야, 그 전에 물어볼 게 있어. 뭔데요? 내가 내 통장에서 돈을 빼간 거 맞지? 민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수진이도 표정이 변했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9월부터 지금까지 7번, 총 450만 원. 위임 출금으로 빼갔지? 어머니, 그건. 민수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수진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그건 어머님 관리 차원에서. 관리, 내가 허락한 적 없어. 저는 테이블 위에 놓인 은행 거래 내역서를 밀었습니다. 민수는 서류를 보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이 약 봉투. 수진아, 내가 가져온 거 맞지? 혈압약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수면제였어. 가짜 처방전까지 만들어서. 수진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님, 그건 어머님 건강을 위해서. 내 건강? 아니면 날 헷갈리게 만들려고? 저는 약 봉투를 꺼냈습니다. 수진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도어락. 민수야, 내가 새로 달아줬지. 기록이 남아서 안전하다고 했어. 그런데 그 기록을 보니까 내가 집에 없을 때 누군가 들어온 흔적이 있더라.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10월 18일 오후 2시 15분. 10월 20일 오전 11시 20분. 내가 집에 없던 시간이야. 그때 누가 들어왔어? 어머니, 너희가 들어왔지? 내 도장 가져가서 은행 서류에 찍고 통장에서 돈 빼가고.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수진이가 변명을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그런 건 어머님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아니면 김태훈을 위해서?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민수와 수진이는 얼어붙었습니다. 김태훈, 너희가 내 돈을 빼서 넘긴 사람, 서류 처리해주는 전문가라며? 민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알았냐고? 내가 직접 봤어. 지난주 목요일 동네 카페 앞 벤치에서 너희가 김태훈한테 서류 건네주는 거. 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스피커에서 민수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이번 주 안에 처리하면 되죠? 네, 빨리 부탁드립니다. 어머니 위임장이랑 인감 여기 다 있어요. 수수료는 전처럼 20%로 하면 되죠? 녹음이 끝났습니다. 거실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수진이는 손을 떨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왜 그랬어? 민수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 투자에 실패했어요. 빚이 5천만 원이에요. 그래서 내 돈을 훔친 거야? 나중에 갚으려고 했어요. 갚을 생각이었으면 왜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했어?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수진이를 바라봤습니다. 수진아, 너도 같이 계획한 거지? 수진이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 급했어요.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다른 방법? 나한테 말하는 방법은 생각 안 해봤어? 수진이는 울기만 할 뿐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다시 울렸습니다.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이미선 씨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낯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김태훈이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데려왔어요. 은행에서 서류 미처리 건으로 연락했더니 급히 나왔어요. 이미선 씨가 말했습니다. 김태훈은 당황한 표정으로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저는 김태훈을 가리켰습니다. 이 사람이 김태훈 씨 맞죠? 김태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런데 김 씨, 당신이 내 아들한테서 받은 서류 아직 처리 안 했죠? 김태훈은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건 어떻게? 처리했으면 이미 내 통장이 비어 있었을 테니까. 그 서류 지금 어디 있어요? 김태훈은 가방을 움켜쥐었습니다. 그건 제 업무상. 이미선 씨가 끼어들었습니다. 김태훈 씨, 그 서류는 위조된 위임장입니다. 박영순 어머님은 서명하신 적도 동의하신 적도 없어요. 그리고 당신이 다른 어르신들한테도 같은 짓을 했다는 걸 은행에서 확인했어요. 김태훈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저는 거래 내역서를 내밀었습니다. 여기 당신 계좌로 들어간 돈 기록 다 있어요. 그리고 카페에서 찍힌 CCTV도 있고 대화 녹음도 있어요. 김태훈은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건 오해입니다. 오해? 당신이 수수료 20% 받기로 했다는 것도 오해예요? 김태훈은 더 이상 변명하지 못했습니다. 이미선 씨가 말했습니다. 김 씨 어머님께서 경찰에 신고하지 않기로 하셨어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지금 당장 그 서류 내놓으시고 앞으로 이런 일 다시는 하지 마세요. 그리고 다른 어르신들 피해도 확인할 겁니다.
김태우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저는 그것을 받아 찢어버렸습니다. 나가세요. 김태우는 고개를 숙이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거실에는 민수, 수진이, 저, 그리고 이미선 씨만 남았습니다. 저는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민수야, 네, 어머니. 넌 내 아들이야. 하지만 이제 넌 내 가족이 아니야. 민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 넌 나를 미치광이로 만들려고 했어. 내 돈만 빼간 게 아니라 내 존재 자체를 지우려고 했잖아. 어머니, 오늘부터 이 집에 오지 마. 내 통장도, 내 도장도, 내 인생도 건드리지 마. 저는 서랍에서 새 통장을 꺼냈습니다. 이미선 씨가 도와줘서 만든 것이었습니다. 내 돈은 이미 다른 계좌로 옮겼어. 내 이름으로, 내 휴대폰으로만 인증되는 통장이야. 너희가 손댈 수 없는 곳으로. 그리고 이 집도 내 명의로 확실히 정리했어. 수진이가 울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수진아, 넌 처음부터 계획했지. 약 봉투도 서류도 도장도 다 내가 주도한 거야. 수진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끝날 일이 아니야. 나가. 민수와 수진이는 일어났습니다. 문 앞에서 민수가 돌아봤습니다. 어머니 정말 다시는 안 볼 건가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민수와 수진이는 문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미선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미선 씨 고마워. 천만에요, 어머님. 어머님이 용기 내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이미선 씨가 돌아간 뒤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텅 빈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습니다. 며칠 뒤 저는 복지관에 갔습니다. 요가 수업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친구 정숙이가 물었습니다. 영순아 요즘 어때? 괜찮아. 민수 요즘 안 보이던데? 응, 바쁜가 봐. 저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정숙이도 더 묻지 않았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저는 동네 은행에 들렀습니다. 이미선 씨가 환하게 웃으며 맞아주었습니다. 어머님 오늘 무슨 일로 오셨어요? 그냥 인사하러. 어머님 요즘 잘 지내시죠? 응, 혼자지만 괜찮아. 이미선 씨는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어머님 혼자가 아니에요. 제가 있잖아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은행을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노트를 떠올렸습니다. 첫 페이지에 적었던 그 한 줄. 나는 당하지 않는다. 저는 당하지 않았습니다. 제 삶을 지켜냈습니다. 제 존엄을 지켜냈습니다. 혼자였지만 단단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